가족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 반갑고요. 네, 목사님. 자, 집사님은 네. 부모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내게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낳고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보게 되고 네. 특별히 또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네.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네. 다른 집 아이들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제게는 네. 제 아들이 군인을 가니까 군복 입은 모든 세상에. 군인들이 다 아들 멋있어 같고.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 해장국이라도 그렇죠. 사주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마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귀한 마음으로 오늘 만나볼 이분들도 귀한 마음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범죄자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면은 막 저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 아래에서 자란 뭐 자녀가 뭐 어떻겠어, 뭐 막 이런 악플들과 사이에 많잖아요. 그 증오의 꼬리표를 사실 나한테도 달지 않을까? 그런 게 되게 많이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아이들은 양육자가 2번, 3번 정도 바뀌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학교를 떠나고 전학을 해야 되거나 또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뭐 쉼터를 가거나 또는 뭐 이런 다른 시설에 들어가거나 이 남겨진 아동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핍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거대하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주는 메시지는 그것은 너의 죄가 아니야. 너는 너답게 살아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세움이라고 하는 이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는 자기의 그냥 모습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느리지만 저는 한 명의 아이라도 그런 변화들이 있다면 세상은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 사이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정말 감동스러운 분을 소개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의 이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네. 우리 세움 보니까 이제 그 수용자 네. 가족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곤 또 케어하는 그런 세움인데 네. 그걸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요? 네, 수용자 자녀라는 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한 32년 정도 쭉 했었어요. 그리고 세움은 2015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제가 세움을 만들면서 제가 이제 만났던 한
한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아이는 사실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사시던 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은 사실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 분이셔서 그냥 트럭에 야채를 싣고 야채 장사를 이제 그 시장 어귀에서 평범하게. 시장 어귀에서 트럭에 야채 파시는 일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를 내신 거예요. 내게 되셨구나. 네, 내게 되셨어요. 근데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래도 이분이 이제 무학이셨기 때문에 글씨도 모르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허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무면허의 교통사고를 해서 그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구속이 되셨죠. 그리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할 돈도 없으니까 이제 교도소에 가시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어디 맡길 곳이 없어서 그냥 아는 아저씨한테 맡기면서 그냥 학교만 보내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그 아이가 그 아저씨에게 성학대를 당하고 네, 제가 일하던 쉼터로 오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의 이렇게 사례를 다시 보니까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또는 아빠가 일하러 외국 나가 있어요. 아빠가 일하러 지방 갔어요. 하는 아이들 중에 부모의 수감, 범죄로 인해서 같이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나 아동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지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제도나 법률이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이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법이나 제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우다는 세움이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 거기에서 따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을 좀 세우고 싶다라고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정말 그 세심한 관심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정말 귀한 일인데 너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그럴 여유 있으면 뭐 이런 시선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아이를 범죄자의 자녀, 가해자의 자녀로 보는 시각이 많아서 이제 세움이 수용자 자녀를 돕습니다라고 하면 두 분 중에 한 명은 범죄자의 자녀를 왜 돕냐, 피해자 자녀를 먼저 도와야지 왜 범죄자의 자녀를 돕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도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매우 이제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헤쳐나가야 될 일인 것 같으시죠? 그래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설립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과정도 있으실 네. 것이고 또 거기에 활동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모가 이제 한쪽 수감이 되면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아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세움은 지금 월 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상, 전라, 충청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매달 이제 성장 지원비라고 정말 차비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용돈도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매달 그 성장 지원비를 뭐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요. 학원도 가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세상에 편견도 있고 또 본인들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숨겨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상담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막 이렇게 명절 때 막 이럴 때는 가족들이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 너무나 우리한테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지만 뭐 생일 파티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하거나 하는 걸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정말 캠프를 저희가 6번
했어요. 1박 2일 캠프. 네. 근데 아이들하고 뭐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바베큐 하는데 처음 해본 친구들도 많고 네. 바다를 처음 가봤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일상을 찾아주는 네. 일들을 해내고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은 그 일상인데 네. 그 아이들은 정말로 그쵸. 귀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엄마, 아빠 또는 보호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없어진다면 네, 네, 당장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거고 또 정신적으로의 그 결핍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 세움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해주는 도움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뭐 경제적인 지원은 기본이고요. 이제 그것 위에 이제 저희가 심리적인 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상담실이 있어서 전문 이제 임상심리사나 미술치료나 뭐 운동치료, 놀이치료 선생님 와서 이제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면회 지원을 해요. 사실 교도소가 먼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가려면 하루를 온전히 빼야 돼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이 막 발달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가고 싶어도 잘 갈 수 없어요. 한 번 가는데 비용이 한 1, 2천만 원 그렇죠. 들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이제 아이를 데려갈 때 그 교도소 갈 수 있도록 면회할 수 있도록 이제 면회 지원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혼자 간다라는 게 얼마나 그쵸. 힘들고 네. 마음도 아픈데 네. 누군가가 내 곁에 네, 있어준다고 하는 동행면회도 게 해요. 굉장히 위로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러게요. 들어보니까 또 세움 덕분에 네. 접견 문화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네. 보면 주로 이렇게 철창이나 그 맞습니다. 유리 벽으로 보는데 네. 그 세움 덕분에 그런 문화가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거를 2017년에 했는데 네. 그것도 어떤 거였냐면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6살 먹은 아이였는데 아빠랑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아빠가 갑자기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 너희 아빠가 죄를 져서 교도소에 갔다는 얘기를 엄마는 할 수도 없고 해도 그 아이는 이해를 못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밤마다 아빠를 찾고 울면서 이제 퇴행을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저희한테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서 저희 선생님이 그러면 한번 아빠를 면회를 가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엄마가 용기를 내서 면회를 갔어요. 네. 근데 면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창을 사이에 둔 그렇죠. 면회인 거예요. 아이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있을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거는 맞은편에서 너무 보고 싶은 아빠가 나오는데 그 아빠를 나는 안아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옷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언어가 아이는 있고. 그거보다 그 아빠가 반대편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그건 열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펑펑 울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엄마가 저희한테 이제 다시는 네. 면회 안 가겠다. 더 상처만 주는 것 상처만.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무부에 찾아갔죠. 네. 법무부에 찾아가서 비록 교도소 아니지만 네. 아이가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면회 환경을 좀 바꿔주고 싶다. 그래서 교도소 공간을 주시면 저희가 좀 그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했더니 법무부에서 흔쾌히 어머나. 또 그 여주교도소에 공간을 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집과 같이 따뜻한 네. 거기서 책도 보고 밥도 먹고 안아볼 수도 있고 네네. 하는 공간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네. 했습니다. 네. 귀한 일 네. 하셨네요, 진짜. 그 법무부 잘 받아 수용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너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이게 전국 교도소에 다 그런 시스템이 되나요? 저희가 2017년에 그거를 처음 이제 네. 사업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네네. 법무부에 줬고요. 네. 법무부에서는 순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다 네. 한 곳씩 만들었어요. 2021년도에 다 만들었어요. 네. 네. 아이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아이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네, 네. 어. 그리고 외국에는 이미
네. 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일단은 뭐 부모님이 일단 수용되면 네. 그 자녀가 헤쳐나갈 일들이 참 많은데 네. 어려움이 어떤 게 가장 큰 어려움일까요?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범죄가 유형이 많아요. 근데 네. 가장 많은 게 이제 뭐 특수경제사범이라고 하는 이제 돈과 관련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죄는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은 죄만큼의 그 법의 형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실 남겨진 가족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만났던 한 아이도 아이가 혼자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압류 딱지를 다 붙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일단 심리적 충격이 네. 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고시원이나 이제 그런데 다 이제 오피스텔 같은데 옮기게 되고 해서 이제 경제적인 게 우리나라의 그 빈곤한 가족보다 수용자 자녀들은 5배 더 빈곤하게 살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학교도 전학하게 되고 살던 그렇죠. 집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다 보면 또 범죄로 또 이게 이어질 확률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기에 네. 이제 그것 자체가 되게 이제 숨기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외연화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 비행이나 이제 그런 그렇죠. 폭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요. 오늘 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수용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까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은데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 요즘 이제 정말 강력 범죄를 저지른 그 맞아요. 죄인들은 네. 신상 공개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너무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네. 그냥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네. 이제 그냥 누구의 네. 저 애는 누구의 네, 자식이래. 네, 네, 그러면서 괜히 그러지 않아도 될 편견들, 그러니까 그 2차 피해가 그 자녀들에게 또 가는 어려움도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저희 한 사례 중에 이제 조그만 시골 동네였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학부모 상대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디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남들한테 막 그렇죠. 알려주고 네. 싶고 이제 막 좋은 성격 좋으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걸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학부모들이 그걸 듣고 막 투자를 이제 그 어머니한테 하신 거죠. 근데 뭐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내 되는 맘대로 게 안 되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손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고소고발이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엄마가 수감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같이 투자했던 학부모 엄마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맘카페에 이 아이의 신상을 다 깠죠. 몇 학년 몇 반 누구의 엄마다. 그리고 이 엄마들이 학교 찾아가서 이 범죄자의 딸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서 얘기를 하고 사정을 해서 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고.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된 사례가 근데 뭐 실제로 전화 있어요. 가도 또 이게 금방. 그러니까 또 더 무서워. 네. 모르는 동네, 아. 더 작은 동네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네.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저 범죄자의 자녀랑은 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거죠. 네. 글쎄 뭐 죄는 멀리해야 되지만 네, 그렇죠. 그 아이는 죄가 없는 거죠. 정말 네. 억울하게 네. 그 충격이 참 굉장히 컸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정말 세워줘야 할 다음 세대 그렇지요. 그쵸. 하나님의 기업인데 네. 예, 너무 큰 주원 글씨가 그 네. 친구들에게 네. 새겨진 게 마음이 아프네요. 예. 근데 대안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만난 이 세움이 정말 우리한테 너무 귀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세움이 세워주고 있는 우리 수용자의 자녀들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귀한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업에 늦었습니다. 여기는 연세대학교고요. 해너는 예측못하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도박 중독이셨었고
이제 어머니께서 재판 중인 걸 알았던 건 중학교 2학년 때.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좀 계속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보육원에 맡겨지게 됐는데 이게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 친구들한테는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수감자는 모두에게 나쁜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수감자 자녀라는 거를 밝혀질 때 어떻게 보면 증오 그리고 그 감정 나한테도 사실은 돌아오지 않을까? 갑자기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것 같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걸 완전 숨겼어요. 내가 보육원에 있다는 걸 모르게 그리고 내 부모님이 지금 수감되었다는 걸 전혀 모르게 뭔가 없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짜냈었고 친구들이랑 대화하면 일부러 엄마 얘기 조금씩 하고 또 다른 저 자신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는 이제 수업을 끝나고 드디어 밥을 먹으러 갑니다. 지금 햇살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여기가 학식당 1층이고요. 오븐 치킨 스파게티. 짱 맛있겠죠?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연대밥 맛있어서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7명의 저와 같은 수용자 자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책에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중간중간에 사파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청 잘 그렸죠. 여기가 제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좀 가장 힘들었을 때 저의 감정과 저의 상태들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고 맨 마지막에 했었던 일이 이제는 그만 저의 과거의 저를 보내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자유해진 것 같아요.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쓴 글 중에 좀 한 문장 정도, 몇 문장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아픔은 마치 마른 골짜기와 같습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생명 하나 태동할 수 없게 되지만 더욱 큰 강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치유의 강물과 사랑의 강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의 깊은 강물은 흘러 많은 생명을 잉태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를 엄청 싫어하고 연을 끊고 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라는 존재, 나의 뭐 보호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을 받는지도 몰랐었던 인생이 전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답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깊게 깨닫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사실 처음으로 저는 사랑이라는 거를 느껴봤던 거예요.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엄마가 빨간색을 좋아해가지고 완전 새빨간색으로.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장사할 때 추우니까. 부드럽네. 따뜻하겠다. 편지도 써왔어요. 부끄럽네.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엄마가 갑자기 수감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혼자 버티느라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가장 약점이라고 여겼던 부분들이 지금은 저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자 저만의 스토리로 사용되고 있어요. 덕분에 이런 영상에도 나오고 말이에요. 그쵸? 앞으로는 사랑한다는 표현도 더 많이 해주세요. 저도 그럴게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엄마. 엄마는 다른 거 없고, 고맙고, 엄마 생각만 해서 미안해.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
아이고 수고했다고. 엄마가 너무나 엄마 생각만 하고 그 소리 한 번 못했구나. 그래. 아이고 수고했어. 사실 이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뭔가 저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고, 나도 많이 망가졌지만 나도 회복이 됐고 충분히 너희가 원하는 꿈 이뤄낼 수 있다. 뭔가 이런.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지금 인생 너무 좋거든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 너무 잘 경험하고 있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 배워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살아 있어서 감사하다. 근데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서 지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정말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 아픔을 자녀가 안고 살아간다라고 네.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자, 만약에 이제 자녀 입장에서 네. 부모의 어떤 수용된 사실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네. 또 알려줘야 될지 네. 말아야 될지 네. 그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네.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고 네. 아동이 원하면 알려주는라고 그런 이야기를 원칙이에요?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났던 사례인데 한 사례도 이 친구도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빠와 할머니가 살던 친구였어요. 네.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밤에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문자를 넣었는데 문자 확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아빠 통화가 안 된다. 무슨 일 있냐 물어보니까 할머니도 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걱정으로 얘가 밤을 지냈고 그 다음 날도 문자 확인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때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엄마도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아빠도 떠났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년쯤 지나서 이제 보통 이제 재판은 1년쯤 지나서 그렇죠. 할머니가 이제 아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너희 아빠가 교도소에 갔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걸까요? 아유. 어떤 글쎄, 걸까요? 좀. 그 아이는 아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안도감을 느꼈대요. 그리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구나. 아빠가 큰 일이 그러니까 아빠가 뭐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갈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네. 그렇고 작년에 사실 그 비 피해가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구속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때 아빠가 빚 때문에 네. 죽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실은 아이가 원하면 뭐 자세한 범죄 얘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알려주는 게 아이한테는 좋다. 지금 아빠의 신상에 대해서 이런 거다. 너희 아빠가 어쨌든 이런 무슨 안 좋은 일을 해서 이제 갔다. 그리고 언제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아이에게 엄마나 아빠나 가족은 되게 중요한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건 아빠가 어떤 죄를 졌냐라는 것보다는 아빠가 부모가 나를 버렸나 버리지 버리지 않았나, 않았냐. 나를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범죄인데 이렇게 교도소까지 이런 옷을 입은 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는 어른들의 프레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세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선 아마 자녀들도 많이 있는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자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처음 만났던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죠. 그렇겠죠. 네. 8년 전에. 네. 8년 전에 처음 만났던 친구인데 네. 이 친구도 사실 아버지가 이제 사실 큰 죄를 져서 네. 15년형을 사실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버님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 영접하고 그 이제 들어오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랑 연결이 돼서 네.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동생이 중학교 3학년 친구였는데 이제 쭉 성장해서 대학 들어갔고
군대 갔다 왔고 이제 지금 복학해서 대학교 4학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아버님도 출소하셔서 네. 이제 생활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친구한테 제가 감사한 거는 실은 돌봐줄 사람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실은 군대 갈 때도 저희가 필요한 거 다 챙겨서 보내고 첫 휴가 나오는데 세움으로 네. 딱 군복 입고 나서 충성 어휴. 이러고 100일 휴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대하고도 군복 사복 입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해요. 자기의 인생이나 이런 어려운 것들을 저희랑 의논을 해요. 그리고 네. 자기가 세움의 첫 마청인 것에 대한 네. 부담감과 그러니까 네. 자기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뿌듯하고 기특하고 그 친구 세움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정말 근데 이 일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돌아보면은 그 수용자의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이게 명단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예. 왜냐면 본인의 신분을 네네. 숨기고 네네네. 싶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무식하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통계도 없고 뭐 주민행정복지센터가도 없고 그다음에 누구에도 알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서 그 교도소에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움이 이런 일을 하겠다. 혹시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수감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떤 교도관님이 이 일은 너무 필요한 일이다. 그래요. 당신이 추천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당신이 처음 추천을 이제 수감자들은 다 일일이 물어보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신실하신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전화로 제가 전화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 요청을 했죠.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책을 두 권 있는데 보니까 네. 꼭 안아주세요. 네. 직접 사역하면 네, 네, 쓰셨는데 네. 정말 이게 마음의 제목 자체가 네. 왜 부모와 자식은 가슴 속에 있잖아요. 심장 깊은 곳에 네. 정말 꼭 안아준다라고 네. 하는 거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건 보니까 또 수용자 자녀들이 네, 그동안 직접. 이거 세움을 통해서 네. 나타난 네. 어떤 자기 체험, 변화, 고마움을 네, 네. 변화된 걸 썼는데 네. 굉장히 참 감동이에요. 네. 그래도 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나요? 그렇게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이거 이제 작년에 출판을 했는데요. 네네. 사실 재작년에 이 친구들이 다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이 네. 7명이 썼는데 사실 이게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수감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도 큰 이제 트라우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수감의 내용이나 가족사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거를 6, 7개월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처음 이제 가평으로 MT를 가면서 그 밤에 자기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는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친구조차도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까 했더니 사실 그 공간은 되게 안전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나의 비밀을 나의 아버지의 어떤 내용을 다 이야기해도 여기에서는 받아들여질 거다. 그리고 사실 같은 아픔을 한 사람들이 주는 그 위로는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다 이제 글로 쓰는 작업을 거의 매주 코로나인데도 매주 모이고 줌으로 모이고 이래가지고 쓴 거예요. 쓰면서 이 책을 보시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해주는 얘기. 내가 겪어봤는데 이럴 때는 이럴 수 있어. 이럴 때는 이래. 라는 거. 그다음에 세상이 이 아이들을 보는 편견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야기하는 메시지. 이것들을 다 아이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세움이 그 수용자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저희 미션인데 저도 거기에 좀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의 어떤 하나님 주신 사명도 사명이고
또 우리 법무부의 어떤 그런 빠른 조치들,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믿는 교도관님들의 네, 그 노력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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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선한 그쵸. 도움의 손길들이 다 모아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또 그렇게 우리 수용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네. 저희 이제 이 책에도 이렇게 그 추천서를 써주셨는데요. 그 비밀 친구라고 해서 비밀 친구. 예, 그 어쨌든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얘기니까 이제 비밀 친구들 저희 5분이 계시는데 이제 한 분은 뭐 이성미 님 네. 집사님 그리고 이제 송은이 대표님 그리고 이제 션님 그다음에 이대 교수님이 이지선 교수님 네. 그다음에 이용표 선수, 축구 선수, 감독님.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그렇게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캠핑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코로나 전부터 이제 쭉 해주셨고요. 코로나 때는 좀 못 만나니까 막 줌으로 막 요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걸 해주시고 이지선 교수님은 이제 지금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만나고 지난달에 같이 1박 2일 아이들과 캠프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집사님도 가서 아유, 좀 네. 이렇게 만나면 예. 아이들이 예. 용기 얻지 않겠어요? 네. 이게 5인방보다는 6인방이 난 것 그쵸. 같아요. 6인방보단 비밀 친구가. 7인방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또 많으면 많을수록 그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성미 집사님, 송은이 대표님이랑 친분이 깊은데도 내가 몰랐던 건 정말 너무 비밀이었다.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너무 몰랐네. 그래서 비밀 친구네. 네, 네. 이 비밀 친구 분들 중에 2분이 저희한테 인터뷰를 또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네. 과연 누구신지. 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은이라고 합니다. 수영과 함께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에 딱 네. 아이들을 돕기로 했던. 대표님하고 사실 이전에 계셨던 곳에서 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셨었을 때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뭐 가끔씩 연락하는 그런 사이로 지내다가 새롭게 이러한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하고 저한테 처음 얘기하셨을 때 사실 저 되게 충격을 사실 조금 먹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얘는 진짜로 사각지대구나. 우리 사회는 부모님 뭐 하시니가 너무나 일반적인 질문이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원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잣대로 아이들을 평가하죠.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계세요.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얘기를 하겠어요. 슬픈 날벼락 같은 가정사를 친구들에게도 얘기 못할 텐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비밀스럽게 만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숨통 트이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가 그 비밀 친구 모임의 시작이었어요. 그 아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랄지 우린 알지 못하면서 자기네들이 평가한 대로 맞춰서 자랄 수밖에 없는 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너무나 나쁜 건데 쉽게 그냥 그 부모의 그 자식에게 할 수는 없죠. 저는 어쩌면 그냥 한 걸음 뒤에서 이 세움의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성미 씨, 또 션, 이영표 선수,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하시는 이지선 교수님, 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좀에 대한 비슷한 마음이 다 있었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더 밝게 행복하게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특히나 세움 얘기를 제가 자연스럽게 했더니 다들 한번 아이들 만나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비밀 친구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을 그냥 만나자. 우리가 뭘 특별히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이 고민 얘기를 듣고 이런 시간을 갖지 말고 그렇게 시작됐던 비밀 친구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가르치고 있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사실 세움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당연히 존재했을 사람들인데 심지어 사회복지를 하는 저도 수감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어요. 사회복지에 정말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번도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한 분야로서 너무 생소한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세움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저도 옆에서 보면서 이들의 삶에 나도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거죠. 기억에 남는 한 아이가 그 아이가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너에게 어떤 의미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깨지 않는 나쁜 꿈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수감이 된 이후부터 모든 상황이 나쁜 꿈을 계속 자기가 꾸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참 생각하면 너무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아이거든요. 그냥 그 아이가 빨리 이제 스스로 그 꿈을 이제 깨보려고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흥미랑 상관없이 빨리 독립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려고 막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아이가 이미 벌을 받고 있는데 어른들이 못되게 말이에요. 너 받을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 상황을 좀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우리가 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마음을 열고 그렇게 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했었던 이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댈 만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맞아 나를 응원했던 어른이 있었어. 정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래 다시 우리의 응원을 떠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정말로 세움의 역할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데요. 세움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변화를 낼 거라고 기대하신 적 있으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없죠. 그냥 한 아이를 잘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책상 하나 놓고 이제 혼자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되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제발 앞서지 마. 내가 한다.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다시 초심을 좀 더 찾고 좀 그분의 내 발걸음이 아니라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서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 사실 좀 전에 그렇게 송은희 씨나 이성미 씨나 이런 분들이 먼저 전화하신 거거든요. 저한테. 제가 사실 그 5분을 인간적으로 엮을래도 엮여지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 일은 내가 조급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한 아이로 만났던 것이 지금은 이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상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께서는요. 수용자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분들이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그 아이들이 그 어둠 속에 살아남다 책을 쓰면서 세움을 만나서 기적을 믿게 됐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우주, 지구를 넘어서 이 큰 우주에 우리가 없지 않고 있잖아요. 존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분명히 모든 생명에게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너무 귀한 존재야. 그리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부모의 그 죄와 상관없이 너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줘서 적어도 세움을 만나거나 세움에 왔을 때 나 아닌 비밀의 모습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모습들로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너무 귀하네요. 괜찮아. 참 근데 이런 위로들을 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안에서 위로도 분명히 받는데 상처도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어 이러면서 막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러면은 그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뭐 이렇게 또 색안경을 끼시는 일들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교회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역할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사례도 되게 많아요. 이제 저도 가정방문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시던 분이 이제 그 집안에 이제 한 사람의 범죄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뉴스에 나거나 아니면 알게 되면 이제 그 어머니의 실제로 그 얘기예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뒤에서 막 저 집이지, 저 집이 그랬지, 이런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을까 봐 아이들 귀를 막고 집으로 막 왔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펑펑 우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하고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저희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들은 알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알았다면 뒤에서 좀 모르게 그 가족들의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고 이 책에도 있는데 그 저희 아이 중에 한 명도 그 책에 썼어요. 근데 교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친구는 정말 겨울에 세탁기도 없는데 교회에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서 되게 어렵게 살았지만 세움과 또 교회의 그 지지와 서포트로 더 신앙이 좋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가정은 아빠보다는 엄마 역할이 더 크거든 사실은요. 아이들 입장. 근데 이제 아빠가 수용되면 엄마가 케어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엄마가 수용되는 경우에 이럴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요? 저희가 이제 여성 수감자 자녀만 지원하는 일을 또 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범죄에 대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은데 특히 여자가 범죄했을 때는 남자가 범죄한 것보다 더 비난이 많아요. 비난이 더 많죠. 근데 플러스 엄마가 범죄했을 때는 애엄마가 그래. 애엄마가 그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여성 수감자 자녀들이 갖는 그 자기의 죄책감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가게 되면 아버지는 일도 하지만 이제 사회적 편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뭔가 남편도 잘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술도 마시고 집안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일상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복이 어디 있는지 신발이 어디 이런 것도 전혀 모르잖아요. 케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도 해줬어요. 저희 방문해 보니까 집이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청소 용역 불러서 청소 서비스도 해주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 수감자의 자녀들은 또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고 또 이 죄책감이나 사회적 편견이 더 많다. 그러네요.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대표님이 정말 대표님의 정말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자, 내 손 잡고 가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려본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 세움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저에게 되게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님이 세움의 아이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시키신 이유는 더 나의 마음을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사역을 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더 알게 되실까. 그래 말이야. 지금 아마 그
세움을 통해서 많은 수감자 가족, 자녀들이 있는데 아마 그분들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 한번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처절하고 앞이 캄캄한 부모님과 또 자녀들 세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가슴에 안고 또 꿈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청자들 가운데 가족과 이런 자녀들이 계시다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사 그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진리 앞에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흔적이 희망이 되는 부활의 역사가 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마 몰랐던 거를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아서 함께 기도할 거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 어떠세요? 일단은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수용자 자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당신의 아이들, 우리들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다른 눈으로 보기보다는 같은 눈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정말 마음이 찡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세워주실 텐데 앞으로 비전이나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세움은 그냥 통로고 심부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움이 저희가 만나는 주님께서 이제 보내주시는 한 아이의 상황들을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 세움을 세우시고 정말 세워가는 우리 대표님에게 또 많은 케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혹시나 우리 이 방송 보시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도전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후원은 뭐 항상 부족하니까 아마 여기 이렇게 내보내 주시면 계좌번호 절반 저희 얼굴 가려도 되니까 절반으로 다 이렇게 흘려보내주세요. 왜냐면 또 말씀 이거 다 끝났는데 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실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하는 그런 청년들도 저희가 25명 정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좀 삶이 너무 무겁지 않고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한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움이 더 크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